본 컨텐츠는 주식 투자에 있어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 종목을 추출하는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의 실제 성과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퀀트 매트릭스는 장기간의 데이터와 선진 금융공학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컨텐츠 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컨텐츠 제작진 및 운영진은 금융투자업 관련 법규 및 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내용을 통한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무작정 따라하는 주식 시스템 트레이딩 오늘 15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해서 좀 횡보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 거래소에서 개인의 이탈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수와 상관없는 그걸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저희들인데요. 오늘 좀 두 분 같이 모시고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거였는지 또 지난주에 나갔던 종목들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앞으로 약 30분간에 걸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30분이라고 잘라놓고 하네요? 네, 딱 맞춰놓고 하려고. 오늘은 알람 맞춰놓고 울리면 그냥 이렇게 할 생각도 있는데요. 방금 알람 울렸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네, 항상 이제 저희 같이 해주시는 두 게스트 분을 역시 모셨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시죠. 이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캡틴 퀀트 박상윤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캡틴 퀀트 박상윤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더위에 참 약한데 다이에 종목을 푸는데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종목은 시스템이 찾는 거 아니었나요?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거 맞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찾는 거였나요?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네. 그래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 시스템도 결국은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죠. 네. 시스템 사람 의용론 이런 거 실검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쪽 실검 올라올 정도로 관심이 많으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역시 이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 분이죠. 이 에이스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에이스 팀장입니다. 날씨가 더워졌는데 저도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몸에 열이 되게 많아가지고 날 더워지면 힘들거든요. 작년에 좀 힘들었어요. 제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그렇죠. 거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에어컨 빵빵하게 못 틀었는데, 그분들, 여자분들이 이제 나가셔가지고. 그렇죠. 혼자 계시니까. 이제 좀 시원하게 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아요. 예. 지난보다. 예. 저도 그쪽 방으로 가고 싶어요. 오실래요? 더 에어컨이 멀어서 자리가. 그래요? 네. 땀이 많이. 저도 그렇게 더위 약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좀 그렇게 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날씨 얘기가. 양복 입고 다니지 마세요. 저도 그러고 혼자 양복 입고 다니던데 맨날 멋있게. 멋있게가 아니고 옷이 없어서요. 네, 오늘 15번째 이제 방송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희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이 시스템이 찾아내는 종목들도 매주 안내를 해드리면서 성과도 매주 측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직접 짤 수 있도록 교육 방송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방송은 지금 이 듣고 계신 팟캐스트 상으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영상과 함께 화면과 함께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그게 그냥 검색해서는 안 나오고요. 약간 좀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는 약간의 아주 간단한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저희를 이제 협찬하고 있는 증권방송 사이트가 있습니다. 메이저TV, 밥TV, 슈어넷 이 세 개의 사이트에서 저희를 좀 함께 하고 있는데 이쪽 고객센터로 이제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요거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시스템을 이렇게 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다니는 책 아무리 사서 봐봤자 저도 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앞서 말씀드린 세 개 증권방송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이 매일영재 생톡하고 카카오톡 증권플러스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이 BMS 증권투자연합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주소가 카페.naver.com 뒤에 슬러시 하고 BMS STOCKU BMS 스탁 U죠.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유료 이용에 대해서도 문의가, 그러니까 카페 쪽에도 이제 보니까 회원이 좀 늘어나고, 유료 이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한 달에 11만 원을 지불하고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하나대투증권에서 이제 계좌를 옮기시고 그쪽 투자 권유 대행인을 박모 씨로 지정을 하면은 이용을 그냥 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고객센터 메이저 TV나 밥 TV 슈원의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모 씨 본인인가요? 저요? 네. 아닌가요? 네. 제가 챙기는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왜 망설 있죠? 네. 제가 사적으로 챙기는 거는 아니니까 오해하실까봐. 오해할까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편집하세요. 사적으로 챙겼으면 편집했겠지만 당당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이용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장 얘기를 잠깐 또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른 이제 저희 자매 팟캐스트 쪽에서는 이제 뭐 이건희 회장 이제 병환에 대해서 뭐 2주째 얘기도 하고 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시장에 대해서 어디 가서 주식한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요즘 시장이 왜 이래? 그럴 때 몰라, 종목만 잘 보면 되지 뭐 이런 것보다 사실 이렇게 얘기 한마디씩 하면은 멋있잖아요. 제일 싫어해요. 주식 갖고 지식 게임 하는 거.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그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닌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식 이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얘기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할 정도는 되죠. 네, 우리가 이제 그것만 해드리자라는 거죠. 우리는. 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제 무슨 뭐 생각을 해봤냐면은, 이게 이제 저 지난주에 이 에이스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코스피 소형주 차트를 봐라. 네, 소형주가 이제 어떤 그 흐름이 다르다라는 거 얘기해서 저도 이제 실제로 봤는데 희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좀 소형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관점으로 보니까 되게 달리 보인다라는 거를 저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 지난주 한 주 정도 보면 코스피는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사실 기금은 횡보했습니다. 사실. 2000 그 고점에서 약간 옆으로 이제 가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코스피 중형주 차트를 보니까 중형주 차트는 음봉을 4번이나 두드려 맞았더라고요. 내가 소형주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따라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희한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저는 주위에서 이렇게 하도 이렇게 모니터링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대형주가 간다. 아니다, 중소형주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에이스 팀장님은 그 소형주의 그 차트를 보시라고 한 게 이런 소형주의 강세가 더 지속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소형주 차트가 21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네. 뭐 잠깐 뭐 화면에는 안 나가죠? 네, 안 나갑니다. 네, 안 나가죠. 21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진짜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냐면은 1월달부터 작년 이제 바닥 찍고 나서 쌍바닥, 그러니까 역회된 숄더에 쌍바닥 만들고 나서 여기 21선 올라타고 나서,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냐면 2월 6일날 올라타고 나서 2월 6일은 제 생일입니다. 예. 내년 2월 6일에까지 살아있으면 뭐 선물을 드릴게요. 네. 이 프로그램이 살아있으면. 이때 올라타고 나서 딱 종가상 이탈을 한 게 5월 7일이에요. 5월 7일. 그러니까 3개월 동안 20에서는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2007년도 고점을 넘겼고, 그리고 이번에 뭐 코스닥 조정, 코스피 조정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움직임이 있었어도 5월 20일 날도 정확히 21선에서 반등하고 지금 쌍봉 보러 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 종목들을 한 번 더 롤오버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은 팔아가지고 갖고 있는 거, 또 종목들을 사는 거보다, 물론 이제 방송 컨셉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래 비용이랑 이제 뭐 그 종목을 찾는데 이런 막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냥 들고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다시 한번 눌렸다 다시 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다시 한번 롤오버를 하려고 그러다가 혹시나 댓글에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저는 근데 수익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번에는 컨셉을 잡아서 종목을 좀 뽑아왔습니다. 저도 지금 차트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트를 예, 그 보시는 분들 대형주 소형주 어디서 본지 몰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차트 입력하는 그 코드 번호 적는 데다가 이 004번 치시면 그게 다 달라요. HTS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001이 그거는 똑같아요. 001이 업종 네. 코드가 똑같아요. 다르던데 어디는 저기 뭐지? 코스닥이랑 이게 101인가로 돼 있고 201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201은 코스닥이 원래 이제 201. 그러니까 아니, 101은 여기는 101인데 대신인가 어딘가는 201이고 좀 다른 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이게 대부분은 네, 대부분 비슷한데 다른 이제 다른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저는 001이 코스피고 00234가 이제 차례대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해보고 안 되시면은 해당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왜 우리는 틀리게 만들었냐라고 따지셔도. 네, 그럼 소형주 차트를 눈여겨보면은 여태까지 21선을 거의 깨지 않고 왔다. 거의가 아니라 올해 한 번도 5월 달에 한 번. 그러니까 2월에 올라탄 다음에. 아니, 괜찮아요. 왜 저한테 왜 자꾸 그러세요? 잘못 이해했네요. 네. 그렇게 강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캡틴턴트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실제로 그 이제까지 코스피 이제 저희 성과를 보면은 네. 이 코스피 200에 비해서 확실하게 코스피 VIP 쪽이 수익률이 더 누적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게.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지가 계속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될까요? 어쨌든 질문은 같은 맥락인데 좀 다른 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시작을 해서 그 온 게 그 한 1월 달부터 지금 여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폭이 지금 한 어느 정도냐면 한 100포인트씩, 그러니까 8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저렇게 그 수익률이 꾸준하게, 중간에 한번 그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수익률이 끝까지 그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시스템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확률에 투자하는 겁니다. 확률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걸 안 보고 오직 시스템에서 사전에 얘기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확률로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린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확률에 수렴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코스닥 부분이 좀 어려움이지만은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은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확률에 지금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누적 그 수익률 그래프가 사실 좀 그림이 상당히 이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 이제 카페나 이런 그 홈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개 사이트 있었죠. 메이저 TV, 쇼네, 밥 TV 그쪽 사이트를 통해서 또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봤고요. 결론은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결론은 종목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고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이어서 지난주 나갔던 종목들의 한 주간의 수익률 그 결과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넘어왔어요. 이제 그 성과 확인 부분으로 넘어왔는데 아직 안 넘어갔나요? 네. 넘겨드릴까요? 네, 오늘 제가 30분 안에 끝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빨리 넘어. 일단은 이제 그 수익률은 우리가 계속 요새 그 퀀트 매트릭스 먼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에이스 팀장님이 먼저 지난주 그 롤오버 전략을 이제 쓰셨습니다. 그 종목 그 5개 중에서 4개를 한 번 더 좀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적중을 했는지 결과가 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짜증나요? 저요? 아니요. 이게 전략을 취했는데
아직 안 터진 종목이 있고 한 종목은 뭐 터졌는데 터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뭐 조정 코스닥 한번 조정 받으면서 밀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미디어플렉스는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수익률 같은 경우 5.22% 올랐고요. DHP 코리아도 1.15% 플러스고 한샘이 0.78% 마이너스, 솔로에타 마이너스 1.78%, 호텔신라가 플러스 3.77인데요. 일단은 그때 한 종목을 빼고 제가 뭘 집어넣었죠? 신라 호텔을 줬죠. 신라 호텔. 신라 호텔. 호텔 시타. 이거 개그인가요? 신라. 개그인가요? 네. 그때 이제 뺀 종목이 블루컴인데 블루컴이 정말 미친듯이 급등을 했어요. 정말 짜증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5종목 다 하고 싶으셨는데. 예, 하고 싶었는데. 차마 양심에. 예, 양심은 아니고. 당신이 뭐라 그래서. 당신이 뭐라 그래서 한 종목을 뺐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금요일날 시가가 15,3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19,300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뺐어요. 근데 진짜 이게 수익률을 하면은 거의 한 25% 이상, 25% 정도 올라가는 건데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안 터진 종목은 들고 가고 싶거든요.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DHP 코리아는 진짜 이거 터지는 종목인데 이거랑 뭐 이 종목 하나 들고 가고 싶은데 일단은 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를 수익률이 하고 수익률은 그래서 미미하게 정말로 미미하게 1.52% 플러스로 나왔어요 진짜. 너무 아까워요. 이게 아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뭐 불량하진 않습니다. 1% 중반대 한 주 동안 났기 때문에. 근데 이 솔로에타가 그러니까 이 중에 그나마 제일 많이 빠진 게 이제 솔로에타가 1.78%가 빠졌는데 이거 코스닥인가요 이게? 솔로에타요? 예. 그럼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사실 이제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봤던 그런 이제 종목들 중에서 코스닥 지수가 사실 저번 한 주 동안요 되게 안 좋았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여기 이제 코스닥 안에 들어간 기업들이 이렇게 덜어 있는데 같다라는 거 그리고 빠진 것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라는 거. 저는 요거가 상당히 좀 이 종목 선정 능력에 다시 한번 이 찬사를 보내고 칭찬하는 건가요? 찬사를 보내고 싶다. 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을 해서 그래요. 그게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1.52% 수익 한 주 동안 수익이 1.52%가 낮다라는 점. 블루콤 생각 때문에 너무 네,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금요일날 아침에 딱 양봉 20에서 출연하는 순간 이건 가겠구나. 왜냐면 박스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결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퀀트 매트릭스 지난주 이제 나간 종목들은 수익률이 어땠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수익률이 이렇게 좀 횡보를 했지 않습니까? 지수가 한 주 동안 옆으로 좀 기었기 때문에 좀 수익률이 어떻게 뭐 이렇게 미미한 수준에서 났는지 좀 이렇게 궁금한데 일단 코스피 200 말고 코스피 VIP 포트 결과부터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한 0.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진 뭐 행보 수준이고요. 그나마 이제 코스피는 그 성과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코스피 포트폴리오 성과에서 수익률 극대화 모형이 3.9%. 그다음에 위험 최소화 모델 성과가 2.6%.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왔는데 KTNG가 200이 꼈는데 이게 안 가는 바람에 KTNG 생뚱맞게 우리 담배 많이 피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참고로 제가 담배 피는 거는 비밀입니다. 부모님한테도 비밀이고요. 부모님 이거 안 들으시잖아요. 여자친구한테도 비밀. 여자친구 이거 들어요? 안 듣습니다. 네, 괜찮네요. 혹시나. 혹시나. 수익률을 보니까 지금 이제 기여도가 제일 높았던 게 선진입니다. 선진. 네. 선진이 선진 포크. 돼지고기 그게 이제 3% 넘게 오르면서 거의 이제 선진이 거의 다 절반 이상의 역할을 했다 수행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KTNG, 한국콜마홀딩스 모두 다 손실 없이 지금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서 수익 극대화에서는 3.9%, 위험 최소화는 2.6% 수익이 났다. 코스피 VIP는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대형 쪽, 대형 쪽은 뭐죠? 대형 쪽으로 구성이 됐다는 코스피 200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어떻게? 이게 아무래도 좀 덜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대형주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좀 횡보도 있었고 네, 사실 대형업 중에서도 사실 삼성 계열사 쪽이 차지하는 그런 상승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쪽이 좀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결과를 좀 예, 일단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코스피보다 코스피 200의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좀 약간 신기한 그 현상이기도 하면서 오히려 뭐 어떤 그 지수로 얘기하면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6.7% 올랐는데 코스피 200이 한 0.7, 8%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 오른 게 다 코스피 200 쪽에서 오른 거거든요. 오히려 중소형주나 이런 그 코스피 200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전반적인 지수는요. 그래서 코스피 200은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 모델에서는 4.6%, 그다음에 위험 최소한 모델 성과에서는 3.3%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코스피도 그렇죠. 코스피 200도 수익 극대화 모델에서는 이게 신기하게 비중별로 차례대로 그 수익률이 좋습니다. 잘 집었네요. 네. 그래서 이놈이 좀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렇게 배열을 했는지 제가 봐도 좀 신기합니다. 지난주에 현대하이스코가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네, 그렇죠. 현대하이스코가 제일 많이 급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7.8% 올라가면서 이쪽에 또 비중도 때마침 많이 실린 터라 그래서 이쪽에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네요. 수익 극대화가 4.6%, 위험 최소가 3.3%. 또 현대하이스코 이렇게 하나씩 아까 이제 코스피 VIP에서는 선진이 그리고 여기서는 하이스코가 상당히 수익률을 좀 책임져주는 듬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쪽은 이렇게 전부 다 수익률이 좀 잘 나왔는데 코스닥은 이제 코스닥 100 내에서 지난주에 종목이 사실 2개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약간 집중 비중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약간 좀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불안도 했는데 이쪽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는 아닌데 코스닥 떨어지는 그 수익률만큼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코스닥이 한 2.7% 정도 마이너스였거든요. 현재 지수가. 근데 이제 똑같이 코스닥 100 VIP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어차피 비중은 똑같으니까요. 마이너스 2.5%로 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네. 마이너스 2.5%. 코스닥은 지금 그 세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금 여태까지 누적 수익률을 보니까 사실 코스피 VIP는 지금 그러니까 이 수익 극대화 기준으로 45.9%.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이 누적으로 24% 됐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비빌대고 있는 이 현상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수가 그러네요. 네. 코스닥이 진짜 고민스러워서 이게 코스닥 쪽에서 하는 어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기준도 강화하고 했었는데 코스닥 쪽이 계속 성과가 안 좋아서 이 코스닥을 이제 그래서 어느 정상화까지 될 때까지 검증될 때까지 빼야 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만의 결정을 할 수는 없고 한번 시원회사하고 저희 팀원들하고 또 그다음에 시원회사가 또 열심히 들여가지고서 코스닥 쪽을 한번 어떻게 해서라든지 뭔가 결론을 내야지.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히면 되지 않을까. 피해는 아닙니다. 이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신 건 아니에요. 이게 들숨날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익률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원래 검증된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기간을 유지하면 끝까지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게 지난 2년간, 그러니까 과거 2년간 데이터를 뽑아봐서 또 그랬었고, 그래서 그거대로 나가고 있는데. 스탁은 지금 이러다가 우상향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벌써 한 20회를 가까이 하는데 이게 지금 들숨날숨 해가지고서 그래서 상대적인 고민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일단 더 지켜보면서 최근 한 달 정도 약간 넘는 기간 동안은 좀 들쑥날쑥 했거든요. 이게 나빠질 것 같다가 또 괜찮아지는가 싶다가 또 나빠지고 이렇게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과정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추후의 성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지난주 성과를 봤는데 괜찮습니다. 두 분 다
약간 퀀트 매트릭스 이제 이쪽에서 수익률 코스피 관련된 이쪽 수익률이 상당히 양호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음 주 종목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다음 주 추천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메이저 TV, 슈어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 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cafe.naver.com/bmsstocku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 이제 그 VIP 포트폴리오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퀀트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또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아까 에이스틴 형이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퀀트 매트릭스 종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VIP 포트폴리오 다음 주 종목부터 먼저 좀 공개를 해주시죠. 코스피 그 추천 포트폴리오는 세 종목입니다. 한진, 국도화학, 풀무원 세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대한 모형에서는 풀무원이 50, 국도화학이 40, 한진이 10%고요. 그 다음에 위험 최소화 모형에서는 국도화학이 45%, 그 다음에 한진이 40%, 풀무원이 15%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 코스피는 국도화학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좀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국도학은 약간 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지지난주였나요? 네, 지지난주였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추천 정보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 주로 동안 더 들고 갔으면 더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일단 추세를 한 번 더 확인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VIP 포트폴리오는 이번에 세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진, 국도화학, 풀무원 이렇게 세 종목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비중은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지난주에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했던 이 코스피 200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으로 또 들어가 있는지 볼 텐데 여기도 근데 종목이 세 종목입니다. 이번 주도. 좀 선택. 그 세 종목 어떤 건지 좀 직접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세 종목이 국도화학이 또 편입되어 있습니다. 국도화학, 대우증권, 하나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 대부분에서 국도화학이 50%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코스피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는 국도화학이 코스피는 책임진다. 어떤 그러한 모토로 국도화학 잘해라. 그게 있습니다. 일단 하나케미칼이 40%고요. 대우증권이 10% 이렇게 됐고, 위험 최소화 모형에서는 대우증권이 50%,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이 30%, 국도화학이 2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코스피에서는 국도화학이 제일 낫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게 국도화학이 최고다. 이게 상승 확률이 가장 좋은 확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 국도화학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국도화학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확률 게임으로 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의 상승 확률이 가장 좋게 보이는 거죠. 그렇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살짝 불안한 생각도 드는 게 제가 이제 자매 팟캐스트에서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라서. 어떤 거요? 하나케미칼. 오늘 태양광 하셨어요? 저번에 자매 방송 빠지셨잖아요, 한번. 그때 어제. 엊그저께. 그제. 그래서 아무튼 하나케미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세 종목입니다. 국도화학, 대우증권, 하나케미칼 이렇게 세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국도화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도화학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은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한 주,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코스닥 100 VIP 포트폴리오인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그 지난주 심지어 종목이 2개밖에 선정이 안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있었는데, 코스닥 100은 종목이 뭐가 이번에도 2개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이게 두 배 됐습니다. 4종목이. 4종목이요? 그래서 요번에는 꼭 게 그 차트가 다 어느 정도 다 우상향하는 어떤 그런 걸 뽑게 됐는데, 위쪽에서 보면 제가 하나케미칼 말씀하셨지만 제가 차트를 이게 뽑는데 안 봅니다. 차트를 보면 이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뭔지 압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하나케미칼이 진짜 나쁘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케미칼 차트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차트. 네. 안 가겠네요. 차트 투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저 밸류에이션 투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종목인데 지금 차트를 딱 보니까 우상향한 게 좀 많아서 했는데 우상향해서 그러는지 오늘 많이 떴더라고요. 오늘 많이 떠가지고선 좀 가슴 아픈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칙대로 생각하세요. 일단 종목이 4종목입니다. 코미팜, 그다음에 실리콘웍스, 하림, 해성산업 4종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수익률 극대화 모형에서는 코미팜이 10%, 그다음에 하림이 30%, 그리고 실리콘웍스랑 해성산업이 각각 10%씩입니다. 그리고 위험 최소화 모형에서는 해성산업이 50%, 그다음에 하림이 25%, 실리콘웍스가 15%, 코미팜이 10%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4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미팜, 실리콘웍스, 하림, 해성산업까지 총 4종목이고, 일단 코미팜이 수익 극대화 쪽에서 50% 가장 높은 비중이 들어가 있고요. 위험 최소화는 해성산업이 50%입니다. 이 두 종목에 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퀀트 매트리스가 이 한 주 동안 선정한 이제 중망 종목들, 다음 주 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제 순서대로 쫙 공개를 했고요. 자, 이제 에이스 팀장님도 마저 다음 주 종목을 이제 언급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 롤오버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던 종목이 계속 간다라는 걸 일단 한 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좀 다시 좀 이렇게 종목이 등장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다음 주는 5종목 뭐 살까요? 혹시나 지금까지 파시지 않으신 그 포트폴리오를 파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건 들고 가세요. 네, 정말로. 하지만 난 좀 바꾸고 싶다, 새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이나 플레이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차이나 리스크라고 해서 중국 회사들이 이렇게 무너지면 또 얘가 한 놈이 사고 치면 다른 쪽도 같이 막 이런 그런 건 이제 괜찮습니까? 요즘에 차트 못 보셨어요? 날라가요. 끝장나요, 애들. 장난 아니에요. 예. 아무튼 중국 관련주들 하면은 중국고섬이랑 그다음에 중국 원양자원 뭐 이런 애들 이름 바뀌었는데 중국 원양자원은 중국 원양자원은 그대로 뭐가 바뀌었죠? 차이나 킹, CKH 뭐 CKH. 바뀌었는데 둘 중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중국 길게 하면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과거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라고 하면은 소재 쪽이었는데 소비 쪽으로 해가지고 코스맥스, 파라다이스, 로만손,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잠깐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못 적었어요. 코스맥스, 알면서 코스맥스 친구는 파라다이스고 그 다음에 로만손, 그 다음에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국내 상장이 중국 기업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사실은 국내 상장에 하는 애들로 다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장난치는. 전 근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이나 수익률을 보면은 분명히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아니죠.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한 주 더 들고 가셔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정말로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이 있는데 나중에 터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방송 컨셉상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차이나 하오란이랑 차이나 그레이트 그다음에 코스맥스, 파라다이스, 로만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진지하고 그렇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데 왜 목소리 자체가 에이스년이 같은 경우는 목소리 자체가 되게 약간 밝고 이렇게 좀 그렇죠. 이렇게 명랑한 아주 그리고 주식 어렵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주식 갖고 지식 게임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들으신 거 혹시나 쟤 장난쳐 이런 오해는 절대로 안 하시고. 장난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앞전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수익률이나. 내가 한번 정리해서 갖고 와야겠다. 실제로 만나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진짜
저도 궁금해요. 이게 SG 여태까지 했던 거 수익률을 해서 같이 그래프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귀찮아서 하기 싫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태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네, 누적 괜찮. 방송 10회 전부터 했으면 됐는데 20회까지 너무 멀리 왔어. 네. 손댈 수 없을 만큼 이게. 근데 못해도 20% 중후반대, 중반대 좀 되지 않나? 넘었죠. 넘나요? 그때 한번 그래요? 그때 두 자리 숫자도 있었는데. 두 자리 숫자에서 지금 그 코스피 수익률 저기 퀀트 하는 것만큼 수익률이 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라. 그렇군요. 한 번 포트폴리오 손절 나간 적이 있었지. 네, 그거 지지난주인가 한 번 있었는데, 아무튼 네, 그랬군요. 아무튼 이렇게 5종목 말씀해 비중은 다 같이. 비중은 사실은 차이나 이름 붙은 애들한테 조금 더 싫고 싶은데. 네. 네, 싫을게요. 왜냐면 제가 안 싫으니까 그냥 수익률이 고만고만하게 나더라고요. 싫어야 돼요. 사실은 이것도 베팅의 미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차이나 호란이랑 차이나 그레이트에다가 35%씩 싫고요. 나머지 세 종목에다가 10%씩 싫도록 하겠습니다. 70%가 이제 그 중국 기업으로 비중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흐름을 기대해보. 이게 정말 적중을 하게 된다. 근데 사실은 전 급등하는 종목은 DHP 코리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두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네, 두 번은 좀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세요. 저도 이거 일단 관심 갖고는 보고 다음 시간에 DHP는 한번 언급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네. 아무튼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날인데 전환 물량 상장하는 날인데. 아, 그런가요? 네, 급락할 수도 있어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종목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금 에이스 팀장님 말씀하신 종목이 코스맥스, 파라다이스, 로만손, 차이나 하우란, 차이나 그레이트까지 총 5종목 얘기를 해주셨고요. 차이나 하우란하고 차이나 그레이트에 각각 35%씩 지금 비중이 많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파라다이스, 로만손 나머지 3개가 각각 10%씩 해서 총 100%가 되니까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이렇게 달려왔는데 30분 안에 끝내려고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날씨가 이렇게 좀 덥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날씨 더울 때 주식하다가 막 손실 나오고 막 열받으면은 혈압 오르고 막 더위 먹고 해서 상당히 힘든 계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이것도 맨날 하니까 솔직히 이제 할 말 없지 않나요? 네, 할 말 없어요. 맨날 하니까. 네. 날 더운데. 네. 날 더워지는데 몸 관리 잘 하시고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좀 온도차가 많이 나니까 건강 관리. 네, 건강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뭐 더위 아까 약하시다고 하셨는데 건강 좀 관리하시면서. 예,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그 SNS에 지나가면 그냥 진짜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하십시오. 투자도 가볍게 하시고. 가벼운 게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심각하면 그게 몰입하면요,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지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확률에 투자하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하게 시스템으로 하고, S시스템에서 뽑아주니까, 그것만 같이 따라가면 수익이 난다. 여태까지 S시스템의 자랑은 아니지만, 진짜, 저희가 투자하면 이렇게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시스템이 하고 그렇게 또 투자를 하니까, 2달 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40% 넘게 나왔는데, S시스템이 그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얼추 생각해보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지금 20몇 % 중간에 좀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확률에 투자하신다고 생각하고 꾸준히만 쫓아가면 이렇게 수익이 쫓아갈 수 있다라는 걸 가벼운 마음으로 하십니다. 일일이 하지 말고. 그러면 혈압 오릅니다. 그렇죠. 네, 뭐 책 한번 써보실 생각 없어요? 뭐 게임처럼 주식해라 뭐 이런 거. 아니요. 저는 제가 쓰려고 하고 있는 책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네, 있어요. 네, 아무튼 오늘도 좀 이렇게 길게 왔습니다. 뭐 거듭 하는 말씀들은 근데 매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뚜렷한 원칙이 있어서 그대로 하다 보면은 수익은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두 뭐 시장 뭐 이렇게 흐름, 개별 종목 흐름들 손실 났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